지난 1차전 0대1 패배를 뒤집고 8강에 올라선 PSG, 경기 종료 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인터뷰를 진행한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승리를 거둘 자격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팀 모두 8강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었다. 우리는 파리에서 더 좋은 경기를 했고 리버풀은 오늘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 선수들은 안필드에서 강한 정신력과 캐릭터를 보여줬다. 훌륭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힘든 경기였다라며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또한 우린 우리가 진짜 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이 팀이 전성기에 오른 것일까? 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리버풀은 매우 강력했으나 돈나룸마의 선방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이 연장전에서야 뛴 것을 생각할 때 이강인 없이 나서는 팀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 다수 언론은 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크게 줄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와 엔리케 감독의 발언을 종합해 생각하면 엔리케가 이강인을 핵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편 엔리케는 추첨에서 리버풀과 PSG가 맞붙게 됐을 때 양팀 감독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경기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챔피언스 리그는 꾸준함이 중요한 대회가 아니다. 중요한 순간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도 리버풀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PSG는 대단한 성과를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12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리버풀을 1대0으로 꺾고 승부차기 끝에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 2경기 동안 인상적이었던 건 엔리케 감독의 선수들이 보여준 밝은 표정이었다. 엔리케 감독은 최근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비판받았다. 다니엘 리올로 언론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리올로는 자신의 의견을 바꾼 거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리올로는 자신이 출연하는 프랑스 방송 애프터풋을 통해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없다. 모든 것이 명확하다. 엔리케 감독은 심지어 교체도 천천히 한다. 그의 팀은 완성됐다.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했습니다. 리올로는 엔리케 감독의 전술을 두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라며 우회적으로 비난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철회한 거로 보입니다. 리올로는 이어 PSG가 시작한 방식은 지난주와 같았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매번 이강인이 선발이야라며 선발 명단에 의문부호가 있었다. 1년 반 동안 PSG의 라인업을 맞추는 것이 퍼즐 같았다라며 이제는 고정 베스트 11을 꾸린 PSG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전망했다. 리올로는 그간 엔리케 감독의 변화무쌍한 선수 기용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던 거로 잘 알려진 언론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023년 여름에 5년 계약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올 시즌 공식전 39경기에서 6골 5도움으로 무난한 결과를 남겼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수는 아닌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관심이 보도됐다며 PSG가 요구하는 이강인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3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교체 출전이 무려 17번이나 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줄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이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PSG 소식을 주로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악투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은 거의 퇴출 직전인 선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됐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트랜스퍼 뉴스는 SNS로 토트넘은 이번 여름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이번 여름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에 영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지난 1월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걸 선호하지만 여러 클럽들이 접근을 준비하기 있기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이강인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맨유는 마커스 래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라며 맨유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래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벤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